이번 주말 비가 오고 나면 체감온도가 32도를 넘는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우의 폭염, 오락가락한 날씨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부산시가 집안 침하와 풍수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역마다 청년을 붙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부산 진구가 전국 첫 청년 친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부산에서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와 해양 분야 공공기관에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지원팀을 신설합니다. 지원팀은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고 청사 입주와 직원들의 이주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비가 오고 나면 체감온도가 32도를 넘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의 폭염, 오락가락한 날씨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 부산시가 집안 침하와 풍수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도시철도 사상 하단성 공사 현장. 당시 부산에 폭우가 쏟아지며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땅꺼짐이 발생한 지점 불과 200m 거리에 하루 사이 또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부산시는 이 사고 이후 집안 침하 특별대책 TF를 구성해 사상구 일대를 중심으로 하수관로 3.2km를 CCTV로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7곳을 보수하고 새벽 시장 구간 등은 집안을 다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번 주말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비가 예보됐고 특히 남부지방엔 대류성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에는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오락가락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그와 더불어 대류 불안정에 의해서 전국적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후나 저녁 시간 동안 이제 대류 불안정이 좀 강하게 영향을 주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대류성 비가 나타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산시는 오는 8월 지하 안전 전담 부서인 도로안전과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집안 침하 사고에 대비해 부산 전역으로 집안 침하 관리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올해 우선 등급 탐사 구역이 있습니다. GPR 368km를 올해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군에서 선정되어 있는 6개 구, 27개 구간 15km와 지하 도로 공간 연계 구간, 국항 지하차도와 대심도 진출입구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700여 대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맨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 14,847곳에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폭우만 오면 집안 사고가 반복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 철저한 사전 점검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시대, 지역마다 청년을 붙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부산에서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변신한 곳이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밝은 조명 아래 각자의 방식으로 공부하고 또 다른 장소에선 취업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가 이어집니다. 이곳은 부산 진구의 청년 복합 공간인 청정플렉스와 청년마루. 청년이라면 누구나 찾아와 쉬고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청년들한테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안에서도 이제 프린터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해서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청년이 지역에 바라는 건 분명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 그리고 살아갈 기반입니다.
프린트 같은 것도 무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취준을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취준 과정에서 이제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덜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2만여 명의 청년 인구가 감소한 부산. 10년 새 청년 비중은 0.74%포인트 줄었습니다. 고령화 비율은 전국 5위입니다. 반면 부산 진구는 다릅니다. 부산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고 청년 공간도 5곳으로 부산 최다입니다. 주거 플랫폼, 커뮤니티 공간, 일자리 연계까지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점이 인정돼 부산 진구는 전국 최초 청년 친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우리 도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려면 청년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억 원의 지원금은 5년간 청년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데이터 기반 지원을 넓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런 무료 공간 있는 것 자체부터가 더 좀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제 안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되니까 이제 그런 게 더 동기부여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실험. 부산 진구가 꿈꾸는 청년 정책의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와 해양분야 공공기관에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을 신설합니다. 지원팀 신설은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 공약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 표명에 따른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공공기관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청사 입주, 직원 이주와 정주 여건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단순히 한 부처의 공간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아파트 화재로 숨진 두 자매의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10살, 7살 자매를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철저한 수사로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이 장기기직을 결단한 사실을 언급하며 숭고한 결정에 경의를 표했고 안전점검과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령상 2단계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25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선 2단계 노선이 고압 송전선과 겹치고 산림 훼손 우려가 크다는 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황령상 정상에 125m 높이 전망대와 관광시설, 길이 2.2km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대형 민간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1단계 구간은 현재 허가 절차를 밟고 있지만 전체 사업의 핵심이었던 2단계 구간이 부결되며 동시 준공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부산경찰청이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하고 SNS에 유포한 혐의로 중국 국적 유학생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작사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해 해군기지 내부와 미 항모 등을 총 9차례 촬영하고 촬영물을 중국 SNS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장기간 한미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하고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검찰, 국정원 등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무단 촬영과 인터넷 유포 행위를 엄정하게 다뤄 유사한 안보 침해 범행을 강력히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오후 1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307호실에서 시작돼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며 외부 확산은 없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7만여 명 중 취업자는 87만여 명입니다. 예전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자리의 문턱은 높아 보이는데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거침없는 손길로 컴퓨터 부품을 조립하는 구본학 씨. 태어날 때부터 불편했던 다리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던 구 씨에게 컴퓨터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컴퓨터 수리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 쳐갖고 순위에 들어가면은 이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자격증 취득해서 이제 나중에 취업으로도 다시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신감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70대에 접어든 이전동 어르신은 귀금속 공예의 베테랑입니다. 젊은 시절 갑자기 다리의 통증을 느낀 후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시계 수리부터 시작해 평생 갈고 닦은 손기술 하나는 남부럽지 않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한 귀금속 공예에 벌써 수십 년째 푹 빠진 어르신은 적지 않은 나이에도 여전히 일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귀금속 공예는 뭐 손을 거 하는 거고 머리 거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체 이거는 별로 그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손만 잘 녹여가면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든지 뭐 이렇게 불러주신다 하면은. 올해 30회째를 맞이한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27일까지 안동시와 영주시 일대 대회장에서 열립니다. 가구 제작과 전자출판, 바리스타 등 총 22개 종목에 참가한 185명의 선수가 열띤 경쟁을 펼치는데 입상자에게는 최고 5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해당 분야의 기능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는 전국 대회에 경북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기능장애인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까지 연계해 나가는 것이 대회의 목적입니다. 장애인들이라고 해갖고 뭐 비장애인들에게 처지는 일이 없고 또 오히려 기술 면에서는 장애인들이 더 섬세한 그게 있으니까 또 비장애인들보다가 우수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고 닦은 기술로 꿈을 향한 도전에 나선 장애인 선수들. 조금 다르지만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세상에 당당히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26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도 오션타워 5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본부는 성장지원팀과 금융사업팀 등 2개 팀, 창원, 진주, 김해, 통영, 양산 5개 센터로 구성됩니다. 모두 30여 명의 인력이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맡습니다. 경상남도는 부산, 울산과 분리된 경남본부에서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청년 연령 기준을 45살로 상향 조정합니다. 시는 지난 2월 김해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 연령을 현행 만 15살 이상, 39살 이하에서 만 19살 이상, 45살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적용으로 김해 지역 청년은 기존 15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3만 명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부산시가 여름철 관광지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숙박, 식품업소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은 다음 달 7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운대, 송정 등 주요 관광지 인근에서 6주간 진행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숙박 영업과 원산지 허위 표시,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등이며 SNS 유명 맛집과 외국 음식 전문점, 배달 음식점도 포함됩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산시가 26일 2025 원스톱 투자 지원 협의체를 열고 기업 투자 지원 계획과 투자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 강화와 규제 혁신 등 4대 분야 21개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 사업장 전담 공무원을 기존 4개사에서 8개사로 확대하고 르노코리아, 금양, 농심 등 주요 기업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경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